예, 시황의 해설자들 시장 점검할 상황인데요. 그 전에 지수 잠깐 보고요. 또 실적 나오는 것들 SK텔레콤 실적 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보여주십시오. 코스피 2560, 코스닥 830, 2%, 3%가량 조금 낙폭을 좁히려는 시도 나오고요. SK텔레콤 실적은 1분기 매출액은 4조 2,7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4,324억입니다. 영업이익 시장 평균 전망치는 3,989억, 대략 한 4천억 정도 되는데요. 4,300억이 나왔으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고 보이네요. 지수는 뭐 전체적으로 좀 장이 밀리기 때문에요.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오늘 2,600이 깨진 어려운 날인데요. 시황의 해설자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시장 전략, 그리고 또 여전히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 기업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도 뭐 급락세가 정말 크고요. 국내 증시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는데 바닥권에는 근접한 것 같지만 바닥이라는 자신을 좀 갖기 어려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맞아요.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바닥을 지금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던 이거 정말 이제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코스피 120주선이 지난주에 이제 종가상으로 깨지면서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나스닥 쪽이 코스닥보다 빠르게 120주선이 붕괴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하방이건 상방이건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반등을 해주는 폭도 크게 나오지만 빠질 때도 크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속적인 기술주 위주의 하락들이 나오면서 나스닥도 완전하게 기술적인 지지선들이 이탈이 돼버린 상황이고요. 그 여파를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도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상태로는 조금 더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 120주선 완전히 깨지는 게 이제 2주차인데 2,600도 못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걸 상당히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어요. 40포인트가량을 2,600에서 하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최소 2,600은 올려놓고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상당히 탄력이 반등이 좀 크게 나오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20주선 부근인 2,690까지 근접해서 종가가 끝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여의치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저점 부근이 한 830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지지받는 테스트를 기술적인 구간으로 해볼 것 같고요. 만약 이 부분들이 무너지면서 나스닥이라던가 다우 쪽에 하락폭이 더 커지는 연속적인 하락들이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충격이 오면서 정말 바닥이 어딘지 모를 곳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전반적으로는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좀 한 발짝 떨어지는 게 사실 좋은데요. 뭐 매일 주식을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맞습니다. 또 시장은 워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또 모멘텀이 있는 섹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무래도 뭐 우리가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이번 주에 미국의 이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는 거 하고요. 오늘 우리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들이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원전 관련주, 건설주 두 섹터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사실 좀 몇 번 좀 오르고 다시 기대감이 좀 빠진 상태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요. 사실 방향성은 정해진 겁니다. 원전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원전 관련주 지금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주가는 오늘도 일단 안 좋은 지수 중에서도 그래도 원전 종목들이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기대감들이 몰려 있고 업무 개시가 되면서 그동안 얘기해왔던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신한울 3, 4호기 조기 건설 재개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워낙에 원자력 발전소 한 기를 건설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건설할 거냐 아니면은 점점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를 낮추고
그걸 원자력과 화석 연료 발전 단가만큼 낮춰나가는 시간까지 조금 더 비용을 투입할 것이냐. 이 부분의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규 건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부품이라던가 수명 연장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하게 글로벌적으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체한다거나 아니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들을 만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외인 기관이 좀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게 계속 부재가 되고 있어요. 시장 전체에서. 그렇다 보니까 오늘같이 취임식이 있는 날에는 이제 특별히 어떤 이런 정부의 정책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쪽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서 가되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선반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건데 다만 신규 건설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수명 연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섹터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고민은 그 섹터 안에서도 사실 중심에 있는 대형주나 이런 종목은 못 움직이고요. 맞아요. 굉장히 가벼운 종목들 네. 중심으로 가니까 예를 들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옛날에 두산중공업, 그렇죠. 뭐 한전 이 계열들 그죠? 한전 네. 브라더스 이런 데가 사실 중심인데 네. 한신기계, 일진파워, 뭐 네. 보성파워 이런 종목이 선덕을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참 종목이 어려워요. 원전 관련 지금 종목 좀 네. 짚어주십시오. 이게 뭐 전형적인 약세장에서 네. 테마주들이 득세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강세 보였던 우진 같은 경우가 오늘은 한 5% 빠지고 있는데 맞아요. 오히려 또 아침에 약했던 종목들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1등주의 테마주 자리에서도 1등주를 계속적으로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속적인 어떤 투자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몰리기가 어려운 장세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에서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률을 보기보다는 이런 트렌드, 정부 정책에 맞춰서 중장기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한정기술, 이 종목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전소와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력뿐만 아니라 수력, 화력발전소까지 발전 사업을 전부 다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지금 원자로 개통하고 원전 종합 설계까지 모두 다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캐파는 좀 작습니다. 만약에 신규로 건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모멘텀은 되겠지만 그래도 좀 작은 편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글로벌적으로 아까 공감대가 에너지 대체원에 대해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럽 쪽에 보게 되면은 지금 폴란드라던가 이런 쪽 체코 이런 쪽들에서 이제 발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수주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의 사업자 인증 취득이라던가 이런 부분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6기예요.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 수주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재무제표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주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신규뿐만 아니라 이 유지보수 그리고 수명 연장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원전의 사후 관리 사업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런 예전에 낮은 밸류들을 받는 곳들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단이죠. 높은 밸류를 적용할 수 있는 곳까지 지금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곳이 한정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탄력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테마주에 비해서는 좀 재미없고 둔화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원자력 테마를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정기술을 탑픽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기술은 지금 주가는 83,800원인데요. 네. 주가 좀 목표치 잡아주시면. 네. 지금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물론 매크로적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현재가부터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목표가는 좀 중기 이상으로 잡아서 한 50%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2만 원 정도의 목표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봤습니다. 원전 관련주도 그렇고 테마들이 지금은 약간 비이성적인 제한된 에너지가 중소형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인정은 해야 되고 그걸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사실은 이성적 투자에 근거하고 좀 본다면 사실 이렇게 큰 종목들을 편안하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한전기술 원전 관련주 가운데는 사연관 차장님 탑픽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건설인데요. 건설도 역시 새 정부 기대감으로 사실 좀 올랐다가 맞습니다. 뻗지 못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밀렸고 그 이유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이후에 최근에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건설 장비 이쪽도 뭐 중소형주가 너무 가서 건설주 현황부터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건설주도 대표적인 정책 테마의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원전과 건설은 다른 테마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증시 조정 기간 동안에 그동안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부분들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상단,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48,000원대까지 작년 4월 달 가격이었죠. 그 부분 갔다가 당일날 윗꼬리가 정말 길게 달리면서 한 4% 정도 반납을 했고 지금은 또 하단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수급적인 면에서 차익 실현들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가파르게 들어왔다. 이런 부분으로 보이고요. 일단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1년 차에 가장 강하게 푸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중심으로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110개 국정과제 세부적인 내용들로 점점 더 채워가면서 실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아까 원자재 가격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1분기에 철 스크랩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18%가량 급등을 또 했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대형 건설사들은 매출 총이익률을 3% 이내 감소하면서 선방을 그나마 좀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중소형사, 건설사들 대비해서 조금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 예정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들도 일단은 이런 원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 부분들을 반영을 해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판가에 전부 다 분양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갈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건설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는 무너져 있지만 정책적으로 아까 1년차 푸시가 가장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고요. 어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공약은 가장 안 지켜서는 안 되는 공약 중에 하나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해서는 다시금 하단 쪽으로 왔을 때 관심을 보이기에 적당한 위치까지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건설주도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들이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풀릴 수 있다. 오늘 증권사에서 건설주가 관한 리포트들도 좀 나왔습니다. 건설주 가운데 사연관 차장님 선호 종목은요? 네, 일단은 뭐 탑픽을 굳이 꼽자면은 GS건설이에요. 예. 일단은 주택 비중이 좀 높은 쪽들을 선호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이라는 걸출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수도권 정비라던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입니다. 21년 작년이죠.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도시정비 시장에서 점유율 9%로 1위를 차지한 그런 기업이고요. 수익성이 주택 사업 부문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부 정책과 정확하게 맞물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능력을 보아서 그쪽으로 아무래도 수주가 더 몰릴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GS건설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 4월 달 가격까지 3월에 올라갔어요. 올해 3월에요. 그러면서 48,000원을 찍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하단으로 오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들도 사실상 매크로적인 환경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한 36,000원대에서 현재가 부근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은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탑픽을 굳이 꼽긴 했는데 대부분 점유율들이 좀 비슷해요. 이게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해외 수주가 많았던 기업이죠. 연간 한 10조 원 수준이었는데 이게 전부 다 감소가 되면서 2015년부터는 대규모의 어떤 주택 공급 이런 쪽들로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DH 이런 걸출한 브랜드를 역시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우건설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뭐 주택개발 사업에 집중을 해왔던 그런 업체죠.
이 도시개발 사업과 서울 수도권 정비 사업이 확대가 됐을 때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이런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세 개 대형 건설사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좀 같이 동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내용을 포함해서 사연관 차장님의 비유나 관심 종목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사연관의 노이즈 엑스펙트라는 항목으로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참 GS건설은 지금 39,000원인데 39,000원이나 조금 더 떨어진 가격에서 매수하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으면 됩니까? 일단 GS건설 같은 네. 게 목표가는 일단 저는 조금 크게 잡아볼게요. 네. 한 6만 원 정도까지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만 원 선 정도까지 올해 이제 고가가 49,550원까지 장중 고가가 갔었는데요. 네. 고가에 비해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네, 목표가 6만 원 주셨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자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